1970년대 낙후된 농업국가였던 아일랜드는 불과 20년 만에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를 달성하고 오늘날 세계 5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는데요. 그 기적의 바탕에는 바로 교육이 있었습니다. 1974년 전환학년제라는 혁신적인 교육정책을 도입한 건데요. 당시 전국에서 단 3학교만이 참여할 정도로 인기가 없었고 학부모의 강한 반발이 있었던 정책. 하지만 지금은 전국 90%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제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나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3년. 이제는 자유학기제에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하는 학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EBS 교육저널에서는 자유학년제의 의미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교육이 세상을 바꾼다. EBS 교육저널 이태현입니다. 현재 전국의 3,210개 중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올해부터는 신청학교들을 대상으로 자유학년제로 확대 시행됩니다. 오늘은 EBS 교육저널에서 자유학년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해 주실 패널분들 한 분씩 소개해드리죠. 먼저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해주실 분이십니다. 파주 문산중학교 김민욱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교사 김민욱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현재 우리나라 자유학기제는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시행이 되고 있죠. 진로진학 지도사이자 중학생 자녀를 두신 학부모 대표로 나오셨는데요. 곽진영 학부모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또 초등학교 5학년의 세 자녀를 둔 아이의 엄마이자 고양시 청소년 진로센터에서 진로진학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는 곽진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아이 셋이나 있어요. 네, 어떻게 보니 그렇게 됐네요. 네, 깜짝 놀랐네요. 네. 오늘 학부모님 대표로 나오신 만큼 좋은 말씀, 좋은 네. 의견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옆자리에 EBS 뉴스부에서 교육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 전문 기자 황대훈 기자 오늘도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황대훈 기자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교육 오늘 또 좋은 말씀 많이 나눠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바로 옆에 방송인이자 두 아이의 아빠 크리스 존슨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딸들의 아빠, 딸 크리스 존슨이라고 하고요. 딸들 다 교육을 잘 시키고 싶고요. 오늘 많이 배우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5분을 모시고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전국에 총 17개의 시도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별히 경기도 교육청에서 나와주신 이유가 있다면서요, 교육감님? 우선 EBS하고 거리가 제일 가깝고요. 또 하나는 경기도의 학생이 전국의 총 학생의 27%가 됩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많네요. 실제로 경기도만큼 수도 많고 다양하고 넓고 크고 한 교육청이 없으니까요. 네.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한민국 교육의 한 4분의 1 이상을 대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아마 저보고 오늘 나오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또 실제로 경기도 교육은 아시는 바와 같이 혁신교육의 원천을 만든 그런 교육청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오늘 얘기하는 그 자유학년제, 자유학기제의 원모형인 혁신학교, 네. 혁신교육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할 얘기가 많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기도에서는 선생님, 지금 교육 현장에 계시니까 앞으로 경기 자유학년제가 더 확대돼서 시행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특별히 준비하시는 내용이 있으신가요?
선생님들도 많이 준비를 하고 긴장을 하고 그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같이 고민하고 모여서 토론하고 또 많은 학교들마다 지금 선생님들끼리 모여서 연구회도 많이 조직하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 이제 3년째, 4년째 넘어가는데 많이 정착되고 적응되고 이제 학교에 퍼져가고 있고요. 연계 자유학년이라고 해서 중학교 2학년, 3학년도 기존의 자유학기가 더 확대돼서 자유학년제가 확대 운영될 수 있도록 학교에서도 그렇게 선생님들도 많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황대훈 기자가 교육 전문 기자로서 학교 일선 현장을 많이 취재했기 때문에 이전에도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취재를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대훈 기자가 생각하실 때는 이 각 시도 교육청마다 교육 여건에 맞게 자유학년제가 좀 활발하게 각각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고 운영된다라고 보시나요? 일단 지금 보면은 교육부에서 이제 이걸 전면 시행했던 게 자유학기제를 전국에 전면 시행한 게 2016년도입니다. 지금 교육부에서 2017년 11월에 중학교 자유학기제 이제 발전 계획 이걸 발표를 했을 때 2018년도 올해 작년을 보면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자유학년제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올해는 좀 더 많은 학교가 한 2,200개 정도가 지금 신청을 이미 해둔 상태예요. 근데 교육청 예를 들어서 경기도가 특히 앞서가는 학교긴 시도긴 합니다만 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이미 모든 학교들이 자유학년제를 시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고 서울시 교육청도 2020년까지는 자유학년제를 전면 시행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 네. 어느 정도 발맞추는 면도 있는 반면에 이제 특별히 좀 빨리 가는 교육청들은 학년제를 미리 앞당겨서 전면 시행하는 식으로 속도가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여기 나와 계신 곽진영 학부모님께서는 2016년도에 이제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될 당시에 자유학기제 홍보대사로 활동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도 궁금하지만 또 특별히 전국에서 3분밖에 선발이 되지 않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네. 들었습니다. 경쟁률이 상당했을 것 같아요. 정확한 경쟁률의 수치는 제가 잘은 모르지만 지나가시는 관계자분께서 경쟁률이 굉장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덕분에 저도 좀 열심히 해야겠다 하는 의지를 좀 불끈 갖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 저희 큰아이가 중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서 자유학기제라는 것을 이제 겪게 되어야 됐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사실 공부를 잘하지 못합니다. 성적이 좋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진로에 대한 뚜렷한 생각이나 관심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저는 공부를 계속 하기 싫어요. 공부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는 친구를 억지로 공부를 시킬 수도 없고 해서 네. 일상 고민이 좀 많았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좀 이렇게 다양한 체험이나 활동들로 인해서 자신이 좀 좋아하는 게 무언지를 좋아하는 것만이라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 저도 좀 정보를 많이 알아야 하니까 네. 교육청 홈페이지나 경기도 교육청 여러 가지 채널들을 통해서 정보들을 얻다 보면서 좀 많이 들락날락했던 것 같아요. 정보들을 많이 네. 알고 싶어서요. 그러던 중 교육부에서 자유학기제 홍보대사를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고 바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말씀해 주셨듯이 홍보대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 정책에 대해서 누구보다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정말 열심히 공부하셨을 것 같은데 그 네. 노하우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많이 전수해 주시고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패널분들과 함께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자유학년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저희 EBS 교육저널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면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의견 남겨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이 개념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좀 더 자세하게 개념을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교육감님, 자유학기제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까요? 네, 자유학기제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학교 과정 중에서 네. 어느 한 학기를 자유학기제로 운영을 하는데 대개 교육과 운영을 좀 더 자유롭게 한다든가 네. 또는 실제로 이 교육과정 편성을 자유롭게 좀 하는 방향도 있고요. 자유학기제라고 해서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네. 이 평가를 하는데 이제까지는 다 학교에서는 이 종이로 시험 봐서 네네. 그렇잖아요. 중간고사, 네. 학기말고사 시험 봐가지고 점수 90점, 80점, 70점 해가지고 등수를 매기는 네. 그런 평가였다면 자유학년제에는
과정평가. 시험이 없어요? 시험이 없이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한다 보면 수업하는 과정에 이 학생이 어느 정도 변화가 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했느냐 네. 하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행평가. 뭘 어떻게 했을까 네. 한 것들을 이제 평가해서 너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하면 더 좋겠다. 이런 이제 이제 참고될 만한 이야기도 하고 네. 해서 이런 기록을 남기는 평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시험의 성적을 내는 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오히려 학생 성장과 이 학습 동기를 만들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로 하는 이것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자유학기제를 1학년에 보통 합니다. 중학교 1학년. 네네. 그러니까 1학년 들어오자마자 시작하면서 자유학기제를 하려니까 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선생님도 그렇고 학생도 그렇고. 네. 그 대개 학교마다 2학기에 시작하는 학교도 있고요. 2학기에. 네. 1학년 전체를 그냥 자유학년제를 하는 학교도 있고. 좋네요. 다양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도의 경우는 지금 현재 635개의 중학교가 있는데 모든 학교가 자유학년제를 합니다. 네. 이 선택도 네. 각각 하는 거죠. 네. 보통 자유학기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지 않는 학기 그리고 그냥 아이들이 노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하고 또 나름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네. 자유라는 거 보고 사람들은 야 이거 노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저도 네. 노는 줄만 알았어요. 논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놀긴 노는데요. 네. 시험이 없는 거지 그렇죠. 평가가 없는 건 아니 아니다. 지필 시험이 없는 거지. 네네. 그 시험을 대체하는 다른 평가 방법이 더 정확하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학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네. 서술형 평가를 네.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 선생님이 알아서 약간 주관적으로 뭐 평가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확한 이렇게 뭐 이렇게 하면 100점이다. 이렇게 하면 80점이다. 여기는 점수는 없습니다. 점수 아예 점수는 주지 없어요? 않고 그 학생이 어떻게 변화했다. 가령 뭐 처음 시작할 때보다 이런 면에서 잘 활발한 자기 표현을 할 줄 안다. 네. 또는 서로 협동할 수 있는 역량이 늘었다. 네.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하는 그런 어떤 그런 그 학습의 효과가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이제 이런 평가를 위해서 좀 생소하니까요. 네. 이런 과정 중심 수행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그 과목별 이 일종의 안내서라고 할까 이런 것을 경기도의 현장에서 이 수업을 하신 선생님 60명의 선생님들이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네. 이런 그 안내서도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유학기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 수업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수업 시간표 예시를 준비해왔습니다. 1교시부터 4교시까지는 교과 시간 그리고 오후가 자유학기 활동 시간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민욱 선생님께서 직접 학생들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충 설명해 주실까요? 네,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시간표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예시이고요. 학교마다 상황에 따라 좀 다양하게 자유롭게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국영수 사과의 네. 5개 보통 흔히 주요 과목이라는 과목들은 정상적으로 네. 수업을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진로 탐색, 주제 선택, 동아리 활동 등 이름은 붙어져 있는데 꼭 그렇게 고정된 건 아닙니다. 다양하게 과정들을 만들어서 학생들이 흥미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수업들을 과정을 짜서 네. 운영하는데 주로 오후에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시간표 이렇게 짜진 거고요. 네. 보통 이 자유학기제라고 하면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으로 많이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좀 전에 교육감님이 아까 그 평가 과정 중심 평가를 하면서 학생들을 더 자유롭게 볼 수 네. 있다고 하는데 저도 이제 학생들을 이제 보면서 그 참 인성이 바로 성실한 학생인데 시험을 못 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학생들이 이제 과정을 평가해주면서 그런 불이익에서 좀 벗어나는 그런 효과도 있게 되고요. 그다음에 네, 그 공부를 안 하고 놀고 시험만 안 보는 게 아니라 수업 방법을 그동안 우리가 강의만 해왔다면 네. 토론이나 실험이나 프로젝트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수업 방법을 바꿔보자라는 게 이제 기본적인 큰 취지이지 흔히 오해하시는 것처럼 자유, 시험이 없으니까 놀자 네. 이런 것은 좀 거리가 먼 이야기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마 학부모님들 중에는 2016년도 전면 시행 당시에도
학업 성취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 학업에 중점을 둬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학부모 입장에서 당시의 반응은 어땠나요? 좀 굉장하셨죠. 예, 자유학기제 아이들 그냥 노는 거 아니냐. 네. 저희 아이의 학교도 2학기 때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학년 1학기 때는 공부를 좀 계속 하고 있다가 학업 공부를 하고 있다가 2학기 때 이제 풀어진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죠. 네. 그리고 아무래도 학업이 좀 소홀해지다 보니까 이제 추후에 또 2학년 3학년 때 내신이 떨어질 것을 걱정하셔서 사교육을 더 많이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네. 말씀하시는 분도 꽤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난 사교육이 더 많아지는 것 같아서 싫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물론 지금도 또 계시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지금 네.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특별히 과외를 더 많이 받는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혹시 학부모님 입장에서 네. 당시에 네. 내 아이에게 좀 불안감이 있어서 뭐 사교육을 시키거나 과외를 또 특별히 추가로 시키거나 하셨던 경험은 없으신가요? 제가 저 경험이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데 사실 저는 좀 그 반대였습니다. 네.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아이가 사실 공부를 좀 잘 못한다 보니까 중학교에 가서는 그냥 내내 엎드려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이 꽤 컸는데요. 다양한 활동들의 이런 이제 수행평가라고 하죠. 과정 중심의 이제 그런 평가를 하는 활동들이 늘어나니까 이 친구가 이제 내가 이것만큼은 좀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네. 엄마 내가 비록 시험은 못 보지만 수행평가만큼은 열심히 하겠다고. 네. 그래서 모든 활동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참여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도 그거를 또 그것에 대한 자신감을 갖더라고요. 그렇군요.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공부를 못하면 전혀 이렇게 드러나지도 못했을 텐데 본인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다니던 학원도 학생이 저는 공부는 지금은 좀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으니까 학원을 엄마 보내지 말아주세요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원을 의미 없이 다니는 걸 좋아하시냐고 이렇게 물어보는데 계속 보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사교육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네. 부분인데 어떤 학생들이 뭔가를 하고 싶다는 어떤 동기, 네. 네. 그 동기를 만들어야 되지 네.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우리가 국영수, 사과,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네. 것처럼 네. 교과 중심의 교육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서 뭔가 동기를 만들지 못하는 학생들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에서 이렇게 여러 분야의 이 체험학습들을 하면서 네. 거기서 뭔가 나는 뭘 잘하지, 네. 뭘 하고 싶은 거지 네. 하는 자기 발견이 가능한 거죠. 자기가 어릴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그 나이에 네. 네. 기회 주는 것 자체가 네. 좋죠. 이렇게 확실한 길을 어떻게 딱 선택해서 저는 이 길입니다라고는 그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내가 뭘 좀 더 잘하는 것 같다. 나는 좀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이런 구별 같은 거는 좀 할 수 있지 네.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학부모님들의 불안감을 이용해서 선행 학습을 이제 부추기는 사교육 업체들이 꾸준히 뭐 생기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아오다 보니까 또 옆에서 시키면 나도 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갖게 되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네, 학부모의 입장에서 그런 마음에는 공감을 하시죠? 당연하죠. 지금은 이제 학원을 안 보내고 사교육을 시키지 않고는 있지만 늘 걱정입니다. 시키지 않고 있다고요? 네, 시키지 않고 있지만 늘 걱정입니다.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이런 것도 안 시키면서 이 아이가 과연 잘 성장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이제 고민은 늘상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그리고 연계 자유학년 참 다양하지만 비슷한 용어들이 계속해서 쓰이고 있습니다. 황태훈 기자, 만약에 이 용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엄밀하게 차이를 두지 않으면 좀 혼용이 될 것 같은데요. 황태훈 기자가 이 단어가 각각 어떻게 다른 건지 개념을 좀 분리해서 짚어주시죠. 그러니까 방금 뭐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이제 그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기, 또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2학기, 6학기가 있는데 자유학기제는 6학기 중에 한 학기만 하는 게 자유학기제고요. 네. 이게 2016년부터 이제 전국의 모든 중학교들이 한 학기는 자유학기제 하는 걸로 이제 전면화된 거고요. 네. 다만 그 중에서 한 학기가 아니라 두 학기.
두 학기를 하는 게 자유학년제다. 그러니까 한 학기를 하면 학기제, 두 학기를 하면 학년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양이 두 배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간이. 이제 학기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중학교가 이미 하고 있다. 네. 그런데 학년제는 이제 경기도는 다 하고 있는데 강원도도 다 하고 있고 광주도 다 하고 있고 충남하고 세종부터 올해부터 다 하는데 교육부가 기본적으로 전국에 전면 시행시켜 놓은 거는 학기제이기 때문에 네. 그 외에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한 학기씩 하고 있다. 네. 그러면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신청 학교에 한해서 지금 학년제로 넘어갈 수도 있고 넘어가지 않은 학교도 있는 거군요. 학교의 선택이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연계 자유학년이라는 건 어떤 건가요? 네, 연계가 붙으면은 네. 추가로 좀 더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자유학기제가 이제 전면 시행되기 전에도 어떤 특정 시도에서는 연계 학기라고 해서 네. 자유학기제를 기본으로 있는 한 학기에다가 한 학기를 추가로 더해서 이 학기는 이제 자유학기처럼 완전히 똑같게는 못하지만 자유학기제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령 지필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둘 다 안 치는 거라면 네. 연계 학기에서는 뭐 중간고사만 안 친다든지 그리고 또 학년제로 가면은 1학년 때 자유학년을 하더라도 연계 2학년, 3학년에서는 자유학년제 했던 거를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자유학년제에서 했던 그런 효과적인 여러 다양한 수업들을 여기서는 4개 했던 걸 여기서 한두 개 정도 하는 식으로 그 자유학년제 흐름을 이어가는 게 연계 자유학년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유학기제와 학년제를 시도교육청과 교육부가 기본적인 정책을 맞춰서 하고 거기서 추가로 한 학기를 더 하고 싶으면 연계 자유학기제, 학년을 두 학년, 3학년 더 늘려서 자유학년제 흐름을 더 이어가고 싶으면 연계 학년제, 이렇게 연계가 붙으면 몇 학기를 추가로 더 하는 거다. 똑같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비슷한 방식으로 좀 더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그럼 교육 관련 뉴스에 나오는 뭐 서울형 자유학기제 아니면 경기 자유학년제 이런 용어를 사용하는 게 바로 연계 자유학년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거예요. 내용을 뜯어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전면 시행되어 있는 거에다가 네. 그 교육청별로 좀 더 특색을 붙여서 연계 학기를 하거나 연계 학년을 하거나 어쨌든 경기도 교육청은 연계 학년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는 뭐 635개의 중학교에서 네. 자유학년제는 다 하고 있고 다시 네. 말하면 두 학기를 이 자유학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다른 학년에서도 역시 연계 자유학기제를 계속해서 해서 저희 목표로는 3년 교육을 다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게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목표입니다. 3년 전학년을 다 그렇습니다. 자유학년이고요. 이게 3년을 전체를 다 그렇게 해가면 결국 학생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개발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들을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거기서 좋은 성과를 내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고등학교 갔을 때 그야말로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학점제, 자유선택제 여기까지 갈 수가 있고 이것이 잘 정착이 되는 것이 결국 교육의 일관성 있는 하나의 발전이 아니겠느냐. 네, 저는 궁금한 게 있는데 학부모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 아이가 3년 동안 자유학년제 이제 제도 하에서 공부를 한다. 근데 이제 고입을 앞둔 상황에서 내 아이가 어느 정도의 학업 성취율을 보이고 있나 굉장히 궁금할 것 같거든요. 3년을 한다. 어떻게 보시나요? 걱정도 할 것 같습니다, 사실. 내 아이가, 어떤 이제 주입식, 암기식 수업이 아니고 수업이 이렇게 다양한 확대 그리고 서로 소통하는 수업, 학생 중심의 수업,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늘어나는 거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점점 그렇게 확대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또 막상 이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보니 이 아이에게도 입시라는 이제 그 산을 또 넘어야 할 텐데 네. 과연 이 학업 성취도를 가지고 네. 이거를 잘 이뤄낼 수 있을까라는 네. 걱정도 또 되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게 이것 따로 저것 따로라는 느낌은 여전히 지울 수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입시 제도까지도 변화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진짜 이런 수업이 좋고 앞으로 지향하는 수업이다라는 거를 네. 활동이다 하는 거를 믿고서는 또 아이들의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럼 일선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의 의견도 궁금해지는데요. 만약에 3년 동안 자유학년제로 운영이 된다. 그럼 선생님들도 준비하실 게 많이 필요하고 또 가르치시는 방법에도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실 것 같나요? 지금 이미 자유학기제 시행된 지 3년, 네. 4년째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많이 바뀌었고 그렇게 노력해 변화해 가고 있고요. 네. 저는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적극 찬성입니다. 왜냐하면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가 시행되면서 학교 현장에 변화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거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이제 학교에서 문제가 뭐였냐면 기말고사 끝나고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였는데 기말고사 끝나고 7월 달에 12월 달에 근데 그쵸. 예, 시험 끝났으니까 학생들이 이제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니까 네. 근데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를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시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인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끝났다 이제 놀자 이런 인식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수업을 학생들이 다 열심히 합니다. 그렇군요. 하려고 하면은 그래서 3년 내내 이렇게 해도 학생들에게 이제 시험 끝 해방 놀자 이런 공식이 없어지니까 3년 내내 꾸준히 학교에서는 보면 뭔가를 활동하고 성취하고 탐구하고 배우고 이런 인식이 학생들에게 갖게 되지 않을까. 현장에서 보이는 아이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만족을 많이 하는 편인가요? 다양하죠. 다양한데 아까 여러 말씀드렸죠. 한 3, 4년 정도 전에 처음에 안 하다가 할 때는 이제 아이들도 강의식, 소위 말하는 주입식 수업에 되게 익숙했기 때문에 네. 그런 걸 하다가 갑자기 팀을 짜서 프로젝트하고 너희들이 탐구해라라고 하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되게 당황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정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생님 이런 수업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그냥 설명 잘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런 아이들이 많았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모든 별로 팀 프로젝트를 하고 활동들을 많이 해오다가 네. 졸업하고 중학교 입학해 또 계속 그게 이어져 가니까 지금 학생들도 너무너무 익숙하고 네. 너무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선생님들끼리 농담삼아 하는 얘기인데요. 야, 자유학기제 하니까 아이들이 알아서 조는 참 잘 짠다. 네, 이런 얘기도 우스갯소리 하거든요. 네, 수동적으로만 수업을 받아들이던 학생들이 직접 자율적으로 또 조를 구성하고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걸 보면 분명히 긍정적인 그런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